무언가를 시도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그것에 대해 많이 알게 될 내일이 아니라 부족함을 여실히 느끼는 오늘이 아닐까. 네, 안녕하세요. 노버와 함께하는 일주일,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대단하진 않지만 저는 그래도 몇 가지 일들을 경험해 봤습니다. 커피 가게도 열어봤고, 회사에서 기획, 교재 개발 영업 본부까지 몇 개 팀에 있어 봤고, 책을 내거나 팟캐스트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무언가를 시작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 그 자체였습니다. 일단 시작하고 나면 어떻게든 일은 굴러가요. 굴러가다 보면 점점 기술이 늘지요. 그래서 일단 조악하고 서툴러도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걸 잘 못합니다. 아직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당연히 준비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작을 한다면 이미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잘 못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는 한 일은 원래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더군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도해도 곧바로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준비가 다 된 다음에 시작하려 한다면 언제가 되어도 결코 시작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코 자신감에 충만할 정도로 준비가 철저하게 완료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쩌면 준비가 꽤 된 다음에 일을 하는 것보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지금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 눈에 매력적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준비가 부족하다는 고민에 대하여 노버와 함께하는 일주일, 그 두 번째 이야기 나누어드립니다. 30의 일을 쉰으로 미루지 말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정치 논객으로 유명한 진중권 교수의 전공은 미학이다. 그는 독일로 유학을 떠나기 전에 비행기 값이라도 벌어볼까 하는 생각으로 책을 썼다. 우리나라에서는 석사를 마친 상태였으니까 30쯤 되었으려나. 그렇게 상가 건물 2층의 개딱지만한 방에서 자판기 커피로 밤을 달래가며 286 컴퓨터로 써낸 글이 3권짜리 미학 오디세이였다. 지금은 우리나라 미학 대중서의 고전이 되어버린 책. 지금 내 손에 들려있는 판본은 20주년 기념판이다. 독일에서 열심히 공부한 진중권 교수는 철학과 예술에 대한 글들을 수두룩하게 쏟아냈다. 평생 쓴 원고들을 탁탁 쌓아서 노끈으로 척척 묶으면 아마 자동차 트렁크쯤은 가득 채우고도 남을 것이다. 이렇게 일해온 동안 분명 지식은 깊어지고 사고는 넓어지며 필력은 늘었을 텐데 그는 미학 오디세이 20주년 기념판 서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런 책을 다시는 쓸 수 없을 것 같다. 몇 차례 이 책만큼 대중적인 책을 써보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그 시절의 왕성한 지적 호기심과 새로운 것을 알게 됐을 때의 황홀한 기쁨은 다시 반복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더 많이 알고 더 깊게 알고 더 잘 쓸 수 있는데도 이런 책을 다시는 쓸 수 없을 거라고? 실력이 더 쌓이고 준비가 더 잘 된 뒤에 시도하면 당연히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도전을 자꾸 뒤로 미루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진중권 교수는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잘 모를 때 더 잘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미학이라는 학문에 갓 입문한 그때는 나 역시 대중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에 독자가 어느 부분을 어려워하고 어느 부분을 재밌어 하는지 굳이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미학에 더 깊이 들어갈수록 천진난만함은 사라지고 독자와 소통의 접점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졌다. 그렇다. 아는 것이 더 많아진다고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좋은 글의 기준에 독자의 공감이 포함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경험은 황금으로 된 실처럼 무한히 늘어나는데 그 실이 아득히 길어지다 보면 실의 머리가 묶인 곳이 어디인지 보이지 않게 된다. 시간이라는 안개에 가려져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안개의 두터움이 경험의 기억을 뒤덮을 때 제일 먼저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은 벚꽃잎처럼 색이 옅은 설렘일지도 모른다.
내가 카페 주인일 때였다. 가게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엮어보라고 권하는 사람이 많았다. 아메리카노와 라떼도 구분할 줄 모르던 30의 남자가 여대 앞에서 커피를 팔 때 겪는 일들. 오고 가는 손님들이며 실수를 했을 때의 아찔함. 꽃가게 아주머니와 떡볶이집 청년과 페이지를 모으는 할머니에 대해 써보라고들 했다. 사실 에피소드는 고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이야깃거리가 일어났으니까. 하지만 나는 그 글을 쓰지 않았다.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유명세를 탄 맛집이 된 것도 주인장이 커피 마스터에 오른 것도 아니었으므로 아직은 글을 남길 때가 아니지 싶었다. 그 시절에 나는 더 알고 더 익숙해지고 더 자리를 잡으면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정말이지. 그건 갓 뽑아낸 에스프레소처럼 쓰고 진한 착각이었다. 시간이 흘렀고 가게는 문을 닫았다. 열쇠를 부동산에 넘겨주기 전날 가게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 기억난다. 캄캄한 밤이었다. 이 가게에서 함께한 날짜와 그동안 기부했던 총 금액을 작은 칠판에 분필로 적어 창문틀 위에 놓아두고 자리를 떴다. 나는 나중에 이 가게에서 겪은 서툰 기억들을 모아 글을 써보리라고 생각했다. 그것이 벌써 7년 전이다. 나이를 야금야금 먹고 이력이 차곡차곡 쌓이는 동안 추억은 푹 익었다. 나는 그때의 경험이나 시도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성숙함을 얻었다. 그 사이에 글솜씨도 늘었고 읽은 책도 많아졌으니 주절주절 쓰고자 한다면 더 나은 글을 쓸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 역시 그런 실감을 어렴풋하게 갖고 있다. 결국 그때의 일을 쓰지 못할 것이라고. 너무나도 자주 돌아오던 월세 나비빌과 이 집 커피 맛있다며 까르르 웃던 학생들의 목소리와 비 내리는 창가에 기대어 온몸으로 맞던 따뜻한 아메리카노의 향이 이제는 흐려졌다. 그것은 곧 감이 사라짐을 의미한다. 연녹색 어린 풀처럼 섬세했던 감 위에 시간과 지식이 진흙처럼 쌓여 굳어버렸다. 나는 7년 전에 그랬어야 했다. 가게 벽에 매달린 손바닥만한 간이 탁자에 앉아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날의 일을 써보았어야 했다. 비록 그것이 비행기 값을 벌어다 주기는커녕 쓸모없는 종이 뭉치가 될 뿐인 운명이더라도 말이다. 그러므로 무언가를 시도하기 가장 좋은 때는 그것에 대해 많이 알게 될 내일이 아니라 부족함을 여실히 느끼는 오늘이 아닐까. 완벽한 내일이 아닌 초라한 오늘로부터 시작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미학 오디세이 20주년 기념판의 서문은 이렇게 끝을 맺는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도 나만은 영원한 소년일 거라 생각했는데 시간은 아무도 비켜가지 않는 모양이다. 이제 막 30을 넘긴 청년의 몸속에 지금은 50을 넘긴 중년의 사내가 들어앉아 있다. 지난 20년의 세월이 버스에서 잠깐 졸면서 꾼 꿈과 같다. 그렇다. 30의 일을 50으로 미루지 말기를. 마찬가지로 준비될 내일을 핑계 삼아 부족한 오늘의 시작을 미루지 않기를. 꿈은 2번 꿀 수 없고 지금은 다신 돌아오지 않으니까. 네, 노버와 함께하는 일주일 그 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공감이 되셨다면 이 에피소드를 주위에 시작하지 못하고 주저하시는 분들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3번째 시간으로 찾아뵐게요. 노력이라 쓰고 버티기라 읽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